반갑습니다. 이번엔 라이머 영장 문법 제 네 번째 준동사의 단순 완료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이 단순 완료 패턴은 준동사 뭔지 알죠? 투부정사 관련된 거. 투부정사, 조동사, 분사 요 세 가지를 기본 준동사라고 하는데 여기는 단순한 패턴과 완료 패턴이 존재하는데 자, 요거에 대한 강의를 기본적으로 밑에서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라이머 영작하면서 실제로 확인을 해볼 건데 요 그 기본 강의가 지금 그 제 채널에 보시면 이 이론 강의하는 부분이 이 초록색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5-1강이나 5-2에서 단순 완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제가 이론 강의 다 해놨거든요. 물론 여기는 이제 예문 갖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이 보시면서 병행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제가 이제 기본 강의 여기서 잠깐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만큼 좀 들어보신 거라고 알고 갈게요. 자, 먼저 단순 부정사가 존재하고 이게 첫 번째가 단순 부정사. 요건 동명사, 말이 맥히냐. 이건 분사구문 세 가지가 존재하는 건데 단순하게 생겼다는 건 동사 원형이 그냥 나오는 게 단순한 거고 완료 패턴이라는 건 to 다음에 have, pp 형태를 쓰는 것을 완료 패턴이라고 하는 건데 내가 하나 조심할 건 현재 완료를 썼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하는 현재 완료이지 과거에서 지금까지 해왔다는 현재 완료랑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료 패턴은 현재 완료랑은 차이가 나고 뭘 의미하는 거다? 앞에 거의 메인 동사랑 시제가 한 칸 차이가 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단순하게 써버리면 앞에 있는 메인 동사랑 시제가 양쪽이 같다 뜻입니다. 이쪽이 현재니까 올라가는 것도 현재. 이쪽이 현재인데 이거는 have made 뭔가 만들었던 건 과거 그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제 확인하는 건 정확히. 자, 첫 번째 해볼까요? He seems to climb. 그는 오르는 것 같다. 단순 부정사라고 그러죠. 문법 용어로. 자, 단순 부정사가 들어갔을 때 기억할 거는 제가 단순하게 생긴 거는요. 꼭 기억하세요. 생중계 방송하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야 돼. 아나운서나 그 기자들이 생중계 방송. 생중계 방송. 자, 한번 해볼까요? 기자가 얘기해. 이 사람이 지금 보이는데요. 막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라고 기자가 생중계하고 있다고 생중계.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현재고 올라가는 것도 지금 현재라고. 생중계, 생중계. 오케이? 자, 클리프 절벽을 올라간다. Without any help from others.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도 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 하지만 두 번째 건 he seems to 투부정사가 나타나는 동사들에서 have made the robot 하면 로봇을 만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시제는 저처럼 이렇게 그 약간 유치하게 해야 돼요.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보인다. 지금이란 말을 자꾸 넣어.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거야. 로봇을 만드는데 based on 뭐를 기본으로 만들었을까? Scientific calculation of my theory. 내가 제창한 이론이 있는데 내 이론에서의 어떤 과학적인 calculation을 근거로 해서 로봇을 만들었던 것처럼 보인다. 자, 그 다음에 동명사도 갑시다. 마찬가지예요. 동명사는 어떻게 생겼냐? 동명사는 이제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 나오는 케이스가 대부분인데 be afraid of는 두려워하다, be proud of는 자랑스러워하던데. 자, 확인. 두려워하는 시점이 현재야. 그들은 현재 두려워하기를. 자꾸 지금이란 말을 넣으라고 그랬어. 지금 두려워하기를. 그 다음에 어그다면 단순하게 생겼죠. 그냥 ing. 그러니까 시제가 양쪽이 어떻다? 같은 겁니다. 예, 적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것. 적군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형태를 두려워하고 있다. 역시 생중계. 지금 뭘 두려워해? 도움을 받고 있는 것도 지금이라고. 자, 과거로 가볼까요? 과거도 마찬가지야. 이게 완료라고 해서 과거가 아니라고 그랬어. 완료는 한 칸 밀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한 칸 밀린다. 이쪽이 과거면 having pp를 쓴 거, 전치 사람에 이건 더 과거라는 뜻인 거야 그냥. 그러면 they were proud of는 그들은 자랑스러워했었다. 과거죠. having won the game. 게임에서 이긴 건 더 과거일 뿐이야. 자랑스러워하는 게 만약에 어제였어. 그러면 게임에서 이긴 거는 3달 전. 이렇게 확실히 시제가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할 때 쓰는 게 having pp일 뿐입니다. Against lots of adversity. adversity는 고난, 역경, 시련 그런 좀 어려운 말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against 대항하여 게임에서 승리했던 거를 옛날에 그랬던 거를 그 당시엔 자랑스러웠다. 시제가 일단 차이가 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분사구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분사구문 볼까요? 분사구문의 기본은 뭐뭐 하면서로 하는 거잖아. 주어가 양쪽이 동일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분사구문을 썼어. 그러면 이쪽에 있는 메인 시제와 역시 시제가 뭐다? 양쪽이 같다는 뜻이야.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서 분사구문을 기본으로 뭐뭐 하면서죠. 방에 들어가면서 she seems to investigate. 뭔가를 조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뜻이야. 조사하는 것 같다. 조사하는 게 현재죠. 뭐뭐인 것 같다. 그럼 들어가는 것도 현재. 역시 뭐다? 생중계 방송이다 이거지.
지금 한참 들어가면서 한참 조사하는 것 같은 게 동시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자, investigate the evidence, 증거 of the murder case는 살인사건입니다. 살인사건의 증거를 조사하는 것 같다. 그럼 이번은 주어가 we죠. 이번엔 그냥 ing가 아니라 having pp 타입을 시작을 했다고. 물론 be satisfied with가 만족하다는 동사일 뿐이고. 그러면 should consider, 고려해야 한다는 건 현재니까 만족한 거는 과거란 뜻이야. 옛날에 이미 그 결과에 대해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하는 상태에서 만족한 건 옛날이야. 그런 상태에서 we should consider, 우리는 다시 한번 고려해야 된다. 지금 another plan, 이 프로젝트를 위한 또 다른 계획을 빨리빨리 고려해야 된다. 자, 요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설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데요. 이건 이제 막상 연습 안 하면 또 복잡하고 연습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시제가 차이가 나냐 같냐. 자, 그럼 우리 실제 예문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번. 그는 지금 매우 피곤한 것으로 보인다. 자, 생각해봐. 주어는 그들이지. 동사는 보인다지. 보인다가 영어로 seem to거든. 왜냐면 선생님 look도 있지 않나요? look은 he looks happy에서 곧바로 형용사 보어를 쓰는 개념으로 쓰는 그 보인다고, 이 보인다는 뭐뭐 하는 것, 이게 뭐뭐 하는 것 같다야. 이게 사실 둘 다 비슷한데 여기서는 이제 피곤하다는 말 자체가 물론 tired라고 형용사가 있지만 우리 동사를 한번 써봅시다. 그러면 그는 he 보인다 현재 seems to 뭐뭐인 것 같다는 얘기야. to 다음에 형용사 쓰면 안 돼요. 동사 써야 돼. 근데 피곤한 시점이 뭐야? 지금 보인다. 보이는 거 현재, 피곤한 것도 지금. 시제가 같지? 같으니까 어떻게 써라? 단순하게 쓰는 거야. 단순하게. 피곤하다 여기다 뭐 tired 쓰면 안 돼. to 다음에 동사 쓰는 겁니다. 동사 쓰면 어떻게 써야 돼요? 그렇지. 비동사를 걸고 tired라고 써야지. be tired 이렇게. be tired too much. very 뭐 too much tired 하든지. too much를 여기다 쓰든지. 예, 일단 단순한 부정사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어제 그 바이러스에 매우 걱정했던 걸로 보였다. 자, 봐봐. 한글이에 그가 뭐뭐처럼 보였던 게 과거지. 근데 언제? 어제 걱정했던 거야. 그럼 보인 거랑 걱정했던 게 다 언제 벌어진 사건이죠? 어제 벌어진 사건이라고. 제가 아까 강의했죠. 이건 잘 봐. 어제 있었던 일을 생중계 방송한다라고 느낌이 오세요? 야, 어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 어제 걔를 만났더니 걔 그냥 벌벌 떨고 있더라고. 어때요? 어제 있던 일을 내가 생중계 방송해 주는 것 같지? 걔 벌벌 떨던데 어제 난리도 아니었어. 걔 아주 막 나 때리면서 이런 식이야. 그래서 보였다는 것도 과거고 걱정했던 것도 과거입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그는 he 보였다. 과거지. seemed입니다. seemed to. 오케이? 뭐처럼 보였냐면 걱정이란 말이 우리가 be worried about이라고. 걱정한 거랑 보였다가 시제가 같아. 같을 때는 어떻게 써라? 단순하게 써라. be worried about 이렇게 쓰는 거야. 단순하게.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the virus. yesterday는 뒤에다가 yesterday 써도 되고 문장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yesterday하고 컴마 찍고 시작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오늘 1번과 2번은 둘 다 단순한 부정사였다는 뜻입니다. 자, 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돌의 신비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자, 한글 잘 봅시다. 주어가 누구죠?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의 신비에 대해 궁금하다라고, 이거 돌의 신비에 대해 궁금해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려져 있는 게 일단 현재지, 대놓고. 현재 알려져 있다고. 근데 궁금해 했던 게 아니라 궁금해 한다고. 알려져 있는 것도 현재고 궁금해하는 것도 현재야. 같은 시제야. 단순한 거죠. 시제가 현재로서 같습니다. 이거는 과거로서 같은 거고 얘는 현재로서 같은 거야. 자, 알려져 있다는 거 알다의 수동태 그 유명한 자 해보자. 일단 주어. 그 마을의 대부분의 사람들 요거 우리 연습을 해봐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이라는 뜻은 most people이 있고 most of the people이 있습니다. 영어에서 most people은 어떨 때 쓰냐면 쓸 일이 별로 없어요. most는 일단 이거 문법 체크합시다. 사람을 꾸며주는 형용사야. 여기 더가 없지.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을 얘기할 때 쓰는 거야. 지구상의 대부분의 사람은 배고픔은 굶어 죽는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거. 하지만 구체적인 걸 말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건 형용사입니다. 이때 most는. 구체적일 땐 most of 한 다음에 더를 쓰고 people 이렇게 써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in, 뭐 뉴욕에 살고 있는 뭔가 구체적이라는 거지. 그때는 of the를 씁니다. 그럼 이때는 most가 뭘까요? 예, 사람들 중에 대부분하는 요건 대명사가 되는 거야. 사람들 중에 대부분. 그러니까 문법 자체도 틀려요. 자, 문법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일반적인 거냐 대부분 구체적인 거냐 갖고 두 가지 갖고 구별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거냐 구체적인 것이냐.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마을이라는 건 구체적이죠. 그 마을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most of the로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most of도 한번 가볼까요? 자, 구체적인 거니까 가보자. 첫 번째, most of 특정한 것 더 people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우리 생략하지 말고 한번 씁시다. 살고 있는 물론 그냥 in 쓰면 돼요. in 쓰면 되는데 living 쓰면은 확실하지. 그 마을에 living in in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living은 마을은 타운이나 빌리지 합시다.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다음 알려져 있다는 건 현재지. most of the people을 조심하세요. 주어가 뭐니? 이거 저기 좀 이거 알고 하자. 영 하는 김에 주어가 뭐요? 여러분 주어가 대부분의 사람이 주어가 아니라 most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갖고 동사가 현재인지 과거 아니 저기 단수지 복수지가 결판되는 건데 people이 셀 수 있는 거거든. 셀 수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기 때문에 동사가 셀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게 정상입니다. 대충 그냥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세요. 여기 잠깐 써볼게요. Most of my hope. 내 희망의 대부분이 사라졌다 할 때 주어가 뭐니? 희망이 아니야. 희망 중에 대부분 얘가 주어라고. 하지만 희망이 셀 수가 없지. 그러면 셀 수 없는 것 중에 대부분이 이 most도 셀 수가 없다고. 그래서 동사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단수로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공식으로 하지 말고 이건 정확히 내용을 이해해서 하세요. 자, 그럼 오늘 갑시다. Most of the people living in the village. 이 마을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 알려져 있는 건 현재니까 어떻게 가라고? are가 시제, 현재 are. 그 다음에 알려질 땐 be, known to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to 다음 단어가 뭐니? 궁금해한다. 궁금해하는 것도 현재직. 궁금해했다가 아니야. 궁금해한다니까 어떻게 써? wonder. 궁금하다. 만약에 궁금해했다라고 칩시다. 옛날에 궁금해했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다. 그럴 때는 그렇지. have wondered라고 써서 시제가 차이가 나는 것을 묘사하는 거야. 이거랑 차이가 난다. 하지만 이거는 두 개 시제가 같습니다. 네, 글씨를 좀 제가 크게 씁니다. 크게 쓰니까 또 따라오세요. 자, 원더 이 돌의 신비. 신비가 뭐야? 특정한 신비니까 더 신비가 미스테리지. 시크릿은 비밀이고 미스테리 이 돌 of the stone 하면 되겠네. 자,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겁먹지 마세요. 자, 좀 얼마 안 남아서 또 가자. 자, 단어가 조금씩 길어집니다. 그들은 30개의 금속으로 구성된 그 돌의 실체를 모르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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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지. 모르는 것이 언제야? 그 당시에 몰랐던 거야. 같은 시제. 이거 한글로 해. 그 당시에 몰랐던 것처럼 보였다고. 생중계. 그 당시에 모르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아주 그냥 사람들 다 멍 때리고 있었어. 그 당시에 모르더라고. 이렇게. 자, 그러면 그들은 쭉쭉 가보자. they. 보였다. 과거니까 seemed라고. seemed는 무조건 to지. to 다음에 동사 쓰는데 이 동사가 뭐냐 이거죠. 이 동사가. 자, 모르는 것 같다. 시제가 같아. 같으니까 단순한 거지. know는 알다고. to 부정사의 부정은 not을 어디다 쓰나? 그렇지. to 앞에 쓰는 겁니다. 이렇게. 무조건 준동사는 전부 앞에 not을 쓰는 거죠. not to, not ing. 이런 식으로. They seem not to know. 그러면 그 돌의 실체부터 쓰는 거죠. 어순이. 더 실체는 영어로 자, 모양을 얘기할 때 보통 real feature라고 그래요. 실체, 모양이니까, 돌이니까. 실제로 real facts는 담겨있는 사실로서의 실체고요. real image는 사람의 실체를 보통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오늘은 담겨있는 사실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갖고 있는 어떤 과학적인 성분 같은 거 얘기하는 거니까 real feature가 여기서 괜찮습니다. 자, real feature of the doll. of the doll. of the stone이야.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제 스톤을 꾸며주는 말이지. 이 스톤이 뭐뭐로 구성되어 있대. 우리 관계대명사 한번 써볼까요?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하죠. 왜냐면 뒤에 동사를 써야 됩니다. which. 그다음에 자, 요거 학생들 수업 시간 해보면은 뭐 별거 아닌데 자꾸 틀리더라고 애들이. 여러분 틀리면 안 돼요. 자, 구성 데이터 제가 단어 잠깐 체크해 줄게요. 잠깐만 쓰겠습니다. 구성 데이터가 잠깐 여기다 쓸게요. 2번은 답이 아니지만
예를 들어 구성되어 있다는 건 뭘로 외우셔야 되냐면 여러분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하는데요. 물로 외우세요. 물. 꼭 이거로 외우세요. 워터는 뭐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수소와 산소로 구성되어 있지. 구성되어 있을 때 첫 번째 동사는 consist of예요. 3인칭이니까 s 붙었어요. hydrogen and oxygen. 그런데 구성되어 있다는 건 비동사 쓰고 수동태 형태로 be composed of도 뭐뭐로 구성되어 있다고. be made up of도 구성되어 있다고. 세 번째, 미안합니다 이렇게 써가지고 comprise라는 단어도 구성되어 있다요. 물론 s 붙여야죠. comprise는 s를 of를 쓸 때도 있고 안 쓸 때도 있어요. 이 세 가지 체크하셔야 돼요. consist of, be composed of, be made up of, comprise 혹은 comprise of 뭐뭐로 구성되다. 오케이? 자, 그런데 구성되다는 말을 대충 하면 우리가 틀리는 게 뭐가 있냐면 이 말을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즉, 수소와 산소는 물을 구성하고 있는 거지. 그치? 그때는 단어가 뭐냐? constitute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성하다. 물론 복수니까 s 안 붙인 거죠. 이건 지가 구성하다. 이건 뭐로 구성되어 있다. 약간 능동수동적인 뉘앙스라고. 잘 정리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하냐면은 오늘 지금 이거 답을 내가 두 가지로 쓸 거예요. 요거 쓰고 밑에 하나 더 쓸 거예요. 일단 요쪽 따라오세요. 일단 첫부터 그냥 씁시다.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이걸로 써봅시다. consist하고. 그러면 전체가 30개의 금속으로 구성된 게 뭐였다. 그 당시지. 지금은 뭐 성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구성되어 있다를 과거로 쓰는 거라고. consisted of 이렇게. 혹은 우리 요거 한번 써볼까요? 하나만. 과거니까 was composed of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0개의 금속. 금속 영어로 뭐죠? metal이지. metals 이렇게 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런데 관계대명사를 쓰면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스톤을 꾸며주는 말. 내가 관계대명사 좀 안다고 치고 잠깐 하겠습니다. 나중에 관계대명사 따로 합니다. 스톤인데 스톤은 주어처럼 번역한다. 스톤은 구성되어 있다. 꾸며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써도 되고 분사라는 건 어차피 ing나 ed를 붙이면 상태를 설명해 주는 거잖아. 스톤의 상태. 즉 스톤은 구성되어 있는 거라서 이게 동사야. 여기다가 ing를 붙인다고. consisting of 해도 구성됨이야. 그러면 요거 하나 더. 여기다가 ing 붙이면 어떻게 돼? is가 being으로 바뀌죠. being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분사에서 생략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being을 써도 되고 안 쓰고 곧바로 composed of라고 써도 된다. 요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건 뭘까? 내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말인데 consisted of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머리 뜻이 consisted of는. 그렇지? 이거에 그냥 과거일 뿐이야. 과거. 옛날에 구성되어 있었다라는 이건 동사입니다. 동사. 하지만 우리가 동사 쓰는 게 아니죠. 뭐뭐로 구성되라는 분사를 쓰는 거지. 물론 이렇게 한다면 이제 30개 금속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꾸며주는 말일 땐 consisting of요. being이 생략된 상태에서 composed of라고. 요 composed of랑 요 consisted of가 대충 모양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헷갈린다고 학생들이.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얘는 동사야. 얘는 뭐뭐로 구성된 하는 분사라고. 예, 요게 이제 강의의 본질입니다. 이번 강의에. 자, 이 정도 정리 한번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돌려서 좀 보세요. 제가 이제 인터넷 유튜브 강의니까 이 정도로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필요한 사람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궁금하신 분들 댓글에 다시 물어보십시오. 제가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5번. 이번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주 한국에서 발견된 UFO는 새로운 연료를 사용했던 거로 보도가 되고 있대요. 자, 쉬워요. 자, 쉽게 갑시다. 뭐뭐에 따르면 할 때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according to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보고 갑시다. 그냥 무난하니까. 자, according to 발표가 특정한 발표지 덜을 써야지. 이 announce가 발표거든요. 나사에서 뭔가를 발표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단어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나사는 이렇게 씁니다. 나사는 참고로 이게 NASA라고 읽지 않고 나사 한꺼번에 읽죠. 한꺼번에 읽는 줄임말은 덜 안 붙이고요. IMF처럼 International Monetary Fund 따로따로 읽는 약자 앞에 덜을 붙여요. 뭐 더 WTO, 뭐 더 DOECD 이런 식으로. 나사, 유니세프 이렇게 한꺼번에 읽는 건 덜 안 붙입니다. 이건 상식으로 하나 배웁시다.
자, 나사의 발표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무심결에 우리가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나사 의 발표니까 왠지 어부를 쓸 것 같지? 근데 어부가 아니라고. 어부가 아니라 나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발표다 이런 뉘앙스야. 그래서 which is made by의 개념 이렇게 씁니다. 요 전치사 어부에 대한 얘기는요.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할 거예요. 그 나중에 한번 강의를 보시고요. 일단 어부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면 요거 잠깐만. 파괴가 destroy지. destroy 명사 destruction이지. destruction of 오존층이 오존 레이어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게 오존층의 파괴냐? 아니지. 오존층을 파괴하는 거지. 그거야. 전치사 어부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announcement of 하면 오른쪽 거를 발표한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announcement of 다음에 my marriage 그러면 내 결혼을 발표한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타겟이 틀려. 전치사 어부는 오른쪽을 목적으로 받는 그 기능도 있습니다. 다른 것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by를 써서 나사에 의해 만들어진 요 감각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by. 자, 그러면 또 가볼까요? 나사에 의한 발표에 따르면, 자, 다시 한번 또 컴마 찍고, 봅시다. 컴마 빵 찍고. 자, 지난주에 발견된 UFO가 주어지. UFO는 동사는 뭐뭐 했다라고 보도가 되는 거지, 언론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다 쓸게요. 특정한 UFO니까 더를 써야 돼요. 왜냐면 발견된 거니까. 더 UFO인데, 한국에 발견된, 자, 관계대명사 생략 안 하고 쓰게요. which. 이 UFO는 과거니까 was. 발견됐다. found. 이거는 which was 생략할 수도 있다고 배웠지. 또 UFO 그냥 found 이해가 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겁니다. 예, in Korea 지난주에 last week 지난주에 발견된 UFO가 자 동사는 잘 봐요. 보도하다가 리포트거든. 보도되는 거는 언론에 의해 현재 보도가 되는 거죠. 시점이 언제야? 현재지. 그러니까 is UFO가 단수니까 이게 UFO가 주어입니다. is reported 보도가 되다. 뒤에 무조건 to 부정사. 수동태가 되면 다 to예요. 한두 개 정도 예외. 예외는 나중에 합니다. 아무튼 be reported to 뭐라고 보도가 되는 거야. 자, 보도되는 시점은 색깔 바꾸자. 자, 다 했어 여러분. 보도되는 시점은 현재지. 언론에 의해서. 근데 연료를 사용했던 거야. 옛날에 사용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to 다음에 have pp를 써서 시제가 차이가 나는 걸 써야지. 여기다 만약에 use를 써버리면 보도되는 것도 지금 사용하는 것도 지금 막 한참 쓰고 있다는 뜻이고 이건 한때는 사용했었다라고 시제가 차이가 날 땐 have pp입니다. 아시겠죠? 예, new fuel 새로운 연료를 오늘 완료 부정사 오랜만에 한번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문장 남았어요. 자, 쭉쭉 갑시다. 자, 이번엔 나는 그들이 이곳에 3일간 머물렀던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뭔가 낯선 거를 묻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쫄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글이 복잡하다고 쫄아서 못하는 거야. 자, 단어 체크. 나는 알지. 그들 알지. here 알지. 머물다. stay 알지. 개의치 않는다만 체크하면 돼. 개의치 않다고 우리 지난번에 했죠. 일반 강의에서. 그렇지? 마인드가 껄끄러워하다는 뜻이잖아. Would you mind 유명하죠? 뭐뭐 하지 않겠습니까? 껄끄럽습니까? 라는 뜻이야 원래는. 그럼 나를 개의치 않는다는 I don't mind라고. I don't mind. 나는 절대 개의치 않아. 그 다음 뭘 개의치 않아요? 머물렀던 걸 개의치 않는 거야. 시제가 어때요? 개의치 않는 시점은 현재지. 머물렀던 거는 3일간 머물렀던 것. 과거지. 시제가 차이가 나니까 그냥 staying이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 staying을 써버리면 개의치 않는 게 현재이기 때문에 머무르는 것도 현재. 지금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staying이 아니라 having stayed를 써야 된다고. having stayed. 옛날에 머물렀다 차이가 난다 이거는. 동명사도 이렇게 완료 형태를 쓰는 거예요. having stayed. 단지 동명사는 중요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자, 이 문장 여기 아무것도 안 썼다고 한번 체크하고 볼까요? 아무것도 안 쓴 상태에서 보면은 I don't mind having stayed만 쓰면 무슨 뜻이야? 그렇지. 옛날에 머물렀던 게 개의치 않다. 누가 머물러서 아무것도 안 쓰면. 내가 머문 거죠. 이 주어밖에 없잖아 데이터가. 그런데 누가 머물렀죠? 그들이 머물렀다는 거. 그래서 동명사의 가짜 의미상의 주어 뭐라고 그랬죠? 소유격이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목적격도 쓰고 둘 다 섞어 쓰니까 하되 소유격을 기본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6번 문장이 전 제일 추천합니다. 동명사의 완료 동명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 되거든요. 3일간 숫자는 for 써야죠. 이거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for 3 days. 컴마 찍고 but 그러나 자 그들은 자 동사 봐봐. 가운데 거 빼. 뭔가를 싫어하는 것 같다지.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럼 해봐. they. 잘 봐. 같다니까 일단 뭐써 현재니까. seem to. 싫어하다가 뭐야? dislike 배웠지? 이거라고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문법 실력이 하나가 체크돼야 됩니다. 자, 여기다 잠깐 쓸게요. dislike는 뒤에 무엇이라고 배웠죠? ing입니다, 기본. 뭐 enjoy ing, 아까 지금처럼 mind ing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건 제가 나중에 할게요. 동명사 따로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냥 기본적으로 뭐 finish ing 이런 거 있잖아. dislike는 ing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dislike 그다음에 쓰는 동사를 ing를 써야 되는데 뭘 싫어해? 묻는 걸 싫어해. 묻다가 asking이지. 그리고 여기다가 asking이라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묻는 건데 누가 묻는 거야? 내가 그들에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여기 왜 왔어요? 괜히 묻는 거야. 내가 묻는 거야.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뭐라고? 소유격. 소유격. 그래서 여기다가 짠 my를 쓰는 거라고. 혹은 me를 쓰든지. 아시겠어요? dislike my asking. 나의 물음을 싫어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잘 봐. 이제 마지막. 대충 하지 말고. 그들에게 뭔가 낯선 물을 묻다 이거지. 이거 어떻게 하냐고 정확히 하세요. 밑에 잠깐 쓰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 옛날에 여러분은 처음이니까 학원에서 이렇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애들한테. 에스크 헬프가 뭐냐고. 제게 에스크 강의 되게 유명한 강의인데요. 이랬더니 아이들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움을 요청하더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에스크 헬프는요. 정확히 할게요. 도움을 요청하다가 문맥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에스크 미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이 뭐라고 그래? 나에게 묻다라고 그러거든 애들이. 이게 문제야. 이거는 나에게 묻다라고 하면서 이거를 도움을 요청하다라고 그러면 틀린 거라고 영어에. 간접 목적어 개념과 직접 목적어 개념은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ask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미국 애들은 기본을 에게로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에게로. 그럼 뭔가를 이거는 이제 나에게 묻다는 뜻이고 요청하다 을 할 때는 뭘 쓰냐? for를 쓰는 거야. ask for help야. 이거 많이 봤지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가 넘어가서 그래. 자 정확히 합시다. 그러면 정답.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다는 거 어떻게 쓸래? 그렇지. ask 다음에 me 걸고 for를 쓴 다음에 help 이렇게 쓰는 거라고. 참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너무너무 대충 넘어가는 게 이 ask 타입이에요. 이거 정말 잘 기억하세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이건 제가 지울게요. 분명히 중요한 거예요. 다시 돌려놓고 한 번 더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뭐 그들에게 낯선 거를 묻어. asking. 내가 묻는 거야. ask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나야. 의미적인 주어는. 자, 내가 누구에게 물어? 그들에게. 그다음에 도움을 요청하다 할 때 for를 쓰는 거고 아닐 때는 흔히 우리가 ask me something. 나에게 뭔가를 묻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ask me something이야. 도움일 경우에 for를 쓰는 거고 요청의 경우에. 요청의 뉘앙스는 for, 그냥 할 때는 을. 그러면 뭔가 낯선 거, 요게 시험 많이 나오죠. something, 그 다음에 strange. something과 형용사의 위치 이거 기억나시죠? strange something 아닌 거 알아요? something good, something bad, something strange. 형용사가 뒤로 빠지죠. something 타입은 nothing bad 이런 식으로. 그래서 asking, 에게, 뭐뭐을 요 구조까지 정확히 잡으셔야 됩니다. ask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 혹은 목적격이다. 여기까지. 복습 많이 하세요. 복습 많이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이번 미사일 발사의 실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북한의 거짓 정책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거로 보도가 되고 있다. 예, 날라리들은요, 양아치들은 가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달랠 때도 필요하지만. 자, 주어가 뭡니까? 정부지. 잘 봐. 이번엔 분사구문이겠네. 분사구문의 기본이 뭐뭐 하면서 컴마 찍고 주어는 뭐뭐 한다가 분사구문의 기본. 얘가 하면서 하기 때문에 하는 상황 속에서 얘는 이거 한다야. 이게 분사구문의 기본이죠. 또 오늘 정부가 첫 번째 뭐 했어? 뭔가를 이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고 보도되고 있다가 동사야. 자, 정부에 보도되는 시점이 언제니? 현재지. 이해하는 건 언제니? 그렇지, 현재지.
이미 전에 이해를 이거는 과거도 되나 갑시다.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과거로 만들었네요. 이게 이미라는 뉘앙스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해하고 있어. 지금 이해한다기보다는 이미 눈치 까고 있어. 요건 쟤네들이 지금 장난하는 거구나. 이미 눈치를 깠다는 얘기죠. 예, 그거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단순하게 써버리면 이해하는 거랑 보도되는 게 같은 시점이고 지금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뭐라 이런 뜻이고 이건 문맥상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것 같죠? 예, 그걸 한번 가봅시다.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원래는 understanding으로 시작을 하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having pp로 시작하라 이거지. having pp. having understood. 이미 전에 이해한다고. 뭐를? 이번 발사의 실체. 아까 실체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 여기서? 실체. 지웠네? 아까 실체. 어디 있었죠? 아까 real feature 이거 있었죠? real feature. 내용은 real facts. 사람은 real image. 세 가지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기서는 그럼 실체가 뭐니? 예, 이번 발사의 실체는 발사의 실제 담긴 내용을 얘기하지 쟤들이 왜 지금 미사일 발사를 했는가.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The real facts로 담겨있는 이야기 of 이번 미사일 발사. 이런 거 그냥 단어가 특별히 없어요. 그래서 the missile 발사가 launch 정도 괜찮고 fire도 괜찮고 missile fire. 런치는 좀 큰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 발사가 뭐 누구 뭐 북한이란 말이 물론 뒤에 나오니까 안 써도 되지만 있으면은 뭐 바이 누구 하는 거야. 있으면 사실 바이 누구 해야 돼요. 누구에 의한 발사. 자, 이게 분사구문 중에서 완료 분사구문으로서 앞문장입니다. 컴마 찍고 이미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북한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번엔 남한이라고 언급을 해줘야 맞겠습니다. 자, South Korean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겠죠? South Korean government 정부는 자, 동사 겁먹지 마. 뭔가로 보도되고 있는 거야. 이거부터 써. 아까 보도가 뭐라고 그랬어? 비동사 is 현재 be reported to라고 그랬지. 예, 여기까지는 맞춰야 돼요. 현재 보도되고 있다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요거만 잠깐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정부가 이미 전에 이해하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현재 보도되고 있다. 시대가 차이가 나죠? 정부가 이미 전에 이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금 보도되고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 확인. 보도되는 시점이 현재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건 현재니 과거니. 이거 현재지. 시제가 같지. 이땐 또 단순 부정사가 존재하는 건데. 하여튼 to 다음엔 단순이냐 완료냐. 동명사도 단순이냐 완료냐. 분사도 단순이냐 완료냐. 이거 잡아야 돼요. 관심 갖고 있지 않다. 이거야. 관심 갖다가 영어로 뭐니? 동사로. be 동사 원형 써야 돼. to 다음에 be interested in이 관심 갖다잖아. 관심 갖지 않는 거니까 not을 어디다 쓰라고? 그렇지. 여기다 not to be interested in. 그 다음에 쟤네들의 거짓 정책은 the false, 거짓 policy. 이걸 사실 이렇게 번역이니까 이렇게 썼고요. 만약에 저보고 영작하라고 그러면요. 잘못된 그들의 political. 자, 이건 단어 그냥 시사 영어니까 따라오세요. 영어의 캠페인 알지? 캠페인이 우리가 뭐 휴지 줄기 캠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작전을 얘기할 때 써요. 그래서 military 캠페인이 군사 작전이에요. 그들의 political 캠페인 그러면 그들이 정치적으로 벌이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학에서 이렇게 보통 써요. 예. 그들의 잘못 이것이 policy. 예. 이거는 of나 by나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는 by North Korea. 얘들의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처럼 있다고 현재 보도가 되고 있다. 시제가 차이가 날 때는 having pp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분사구문의 위치는 바뀔 수 있어요. 이렇게 얘는 뭐뭐입니다. 컴마 찍고 having pp를 일로 뺄 수도 있다고 위치를. 그러면 옛날에 이미 알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거는 분사구문의 위치는 바뀔 수가 있어요. 물론 제 강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초록색 강의 거기요. 자, 이렇게 해서 준동사의 기본적인 패턴, 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대한 단순 완료 영작으로 통해서 라이머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